우리는 왜 문명의 종말을 상상하고 아틀란티스 같은 잃어버린 도시에 이토록 깊이 매혹되는 걸까요? 어쩌면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붕괴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그 기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찬란했던 문명이 한순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강렬한 이미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까요? 단순히 흥미로운 예시하기를 넘어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문명 붕괴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상상 속 이야기는 물론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문명 붕괴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며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경고로 다가왔던 신화 속 문명, 바로 아틀란티스입니다. 완벽한 이상향을 꿈꾸는 인류의 염원과 동시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뒤섞인 채 말이죠.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술을 통해 이 신비로운 대륙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죠.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인간 문명의 이상과 타락을 성찰하는 하나의 거대한 비유로서 말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지중해 넘어 대서양에 자리 잡았던 거대한 섬나라였습니다. 그곳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번영하고 발전한 문명을 꽃피웠다고 합니다.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며 주변 세계를 지배했고 그들의 기술력과 건축술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금과 은으로 치장된 웅장한 신전들과 정교한 운하 시스템, 그리고 뛰어난 과학 기술은 마치 신의 축복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지혜롭고 정의로우며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인 가치를 잃지 않는 이상적인 존재들이었죠. 그들은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며 신들이 주신 축복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번영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숨겨진 어두운 욕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아틀란티스인들은 물질적인 풍요에 취해 점점 오만해지고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신의 뜻을 잊고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며 주변 문명들을 정복하려는 야욕을 드러냈죠. 그들의 마음속에서 정의와 겸손은 사라지고 끝없는 욕심만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과 오만은 결국 신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완벽했던 문명이 스스로의 탐욕으로 인해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제우스 신은 아틀란티스인들의 타락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밤낮 사이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격렬한 지진과 쓰나미가 아틀란티스 대륙을 덮쳤고 찬란했던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 바닷속 깊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아틀란티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잃어버린 도시에 대한 전설이 아닙니다. 완벽해 보였던 문명조차도 인간의 오만과 탐욕 앞에서는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인류는 이 신화를 통해 이상적인 문명의 꿈을 꾸면서도 동시에 그 문명이 스스로의 손으로 파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항상 품어왔습니다. 이처럼 아틀란티스 신화는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문명 붕괴에 대한 깊은 공포와 성찰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상상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문명의 흥망을 반영한 경고일까요? 이 질문을 품고 우리는 이제 현실 속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상상이 아닌 실제 역사에서도 찬란했던 문명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기록들이 존재하니까요. 우리가 다음으로 마주할 이야기는 상상보다 훨씬 더 서늘한 현실의 문명 붕괴입니다. 찬란했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아틀란티스의 비극처럼 실제 역사에서도 수많은 문명이 믿기 어려운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상상에서 벗어나 서늘한 현실의 기록들을 통해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파멸의 그림자를 함께 추적해 볼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기원전 1200년경 지중해 세계를 휩쓸었던 거대한 격변, 바로 청동기 시대의 붕괴입니다. 당시 지중해는 미케네 문명, 히타이트 제국, 신왕국 이집트 등 강력한 문명들이 각자의 영광을 누리며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교역로는 활발했고 문화는 꽃을 피웠으며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죠. 마치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번영을 약속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치 거대한 도미노가 무너지듯 이 모든 문명이 단 몇십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동시에 몰락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마치 누가 미리 정해놓기라도 한 듯 지중해 전역의 거대한 왕국들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전 지구적 연쇄 붕괴의 원인은 여전히 인류에게 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바로 해양 민족이라 불리는 미지의 세력의 침략입니다. 이들은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을 휩쓸며 수많은 도시를 파괴하고 약탈했다고 전해지죠.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3세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나 지중해의 모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해양 민족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저 역사의 기록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사라져버린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죠. 물론 해양 민족의 침략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과 기후 변화는 농업 생산량을 급감시켰고, 이는 곧 대규모 기근으로 이어져 수많은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굶주림과 불만이 쌓여 민중의 봉기로 이어졌고 왕궁의 권위는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청동기 시대 후반에는 철기 기술이 서서히 등장하면서 기존의 청동 무기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이 균열을 맞이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처럼 외부의 침략, 기후변화, 내부 반란, 기술혁명이라는 복합적인 위협들이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몰아쳐 찬란했던 청동기 문명들을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쓸어버렸던 것이죠. 단일한 원인이 아니라 여러 재앙이 동시에 닥쳐왔을 때 아무리 강력한 문명이라도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시선을 멀리 돌려 중남미 밀림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곳에는 또 다른 찬란함 속의 비극, 바로 마야 문명의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야 문명은 고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발전했던 문명 중 하나였죠. 거대한 석조 피라미드와 정교한 천문학 지식, 복잡한 상형 문자, 그리고 고도로 발달한 수학 체계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복잡한 달력을 만들어 시간을 기록했으며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번성했습니다. 빽빽한 밀림 속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문명을 꽃피웠을까요? 그들의 지혜와 기술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서기 9세기경 마야 문명 역시 갑작스러운 붕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도시가 버려지고 거대한 신전들은 밀림 속에 잠식되어 갔죠. 마치 아틀란티스가 바다에 가라앉듯 마야의 도시들은 숲에 집어삼켜진 것입니다. 이들의 붕괴는 청동기 시대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외부 침략의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파멸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역시 기후 변화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은 농업에 치명타를 입혔고 식량 부족은 사회 전반의 불안을 심화시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야인들이 이 가뭄에 대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숲을 벌채하여 농경지를 늘리고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는 가뭄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과도한 삼림벌채는 토양 침식을 유발하고 간구량을 감소시켜 결국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스스로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마치 톱으로 자신이 앉은 나뭇가지를 깎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게다가 마야의 도시 국가들은 끊임없이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부족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잔혹한 전쟁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포로들이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희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문명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엘리트 계층의 무능력 또한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가뭄과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신전을 짓는 데 몰두했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민중의 신뢰를 잃은 지배층은 더 이상 사회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거대한 문명은 스스로의 선택과 오만으로 인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야 문명의 붕괴는 외부의 거대한 재앙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과 환경에 대한 무지, 그리고 내부적 분열이 어떻게 문명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마야 문명의 비극적인 종말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겨주었죠. 외부의 거대한 재앙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과 환경에 대한 무지, 그리고 내부적 분열이 어떻게 문명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야 문명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수놓았던 수많은 문명들의 몰락에서 놀랍도록 유사한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펼쳐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에 이르는 과정은 묘하게 닮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공통점은 바로 환경 변화에 대한 무능한 대처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강대국들이 전 지구적인 가뭄과 기후 변동으로 휘청였던 것처럼 마야 문명 역시 극심한 건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멸망의 길을 걸었으니까요. 자연이 보내는 경고의 신호를 외면하거나 그 변화에 적응할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땅이 메말라가고 강물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도 단기적인 이익이나 기존의 방식을 고집했던 모습은 과거 여러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안타까운 풍경입니다. 그리고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 특히 삼림벌차에는 거의 모든 고대 문명 붕괴의 단골 손님처럼 등장합니다. 마야인들이 숲을 밀어 농지를 확장하고 도시를 건설하며 연료를 얻었던 것처럼 다른 문명들 또한 목재와 광물을 과도하게 채취하며 자신들의 생태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뜨렸습니다. 숲이 사라지면 흙이 씻겨 내려가고 물의 순환이 깨지며 결국 삶의 터전 자체가 황폐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미래를 위한 저축을 모두 써버린 사람처럼 후대를 위한 자원을 남겨두지 않았던 셈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침략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위협 요소였습니다. 청동기 시대 문명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미지의 해양 민족처럼 이름 모를 침략자들은 때때로 번성하던 문명의 숨통을 끊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공격이 성공하는 이면에는 늘 내부의 균열과 혼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내부가 단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대한 문명이라도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을지라도 속으로는 골마가던 상처가 외부의 충격으로 터져버리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죠. 이 내부 갈등이야말로 문명을 갉아먹는 가장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였습니다. 마야 도시 국가들이 끊임없이 피 흘리는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많은 문명들은 권력 다툼, 계층 간의 불평등, 그리고 민족 간의 반목으로 스스로의 힘을 소진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증오는 문명의 당열력을 약화시켰고 거대한 위기 앞에서 한뜻으로 뭉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마치 튼튼해야 할 기둥들이 서로를 밀어내며 건물을 위태롭게 하는 모습과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종종 엘리트 계층의 무능력과 오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거대한 신전 건설에만 몰두했던 것처럼 다른 문명의 지배층 또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특권과 권력 유지에만 급급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통찰력이나 위기에 대한 책임감 없이 허황된 믿음이나 무모한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문명 붕괴를 가속화하는 지름길이었던 셈이죠. 백성들의 신뢰를 잃은 지도층은 결국 사회 전체의 붕괴를 막을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 자원 고갈, 외부의 위협, 내부의 분열, 그리고 지배층의 실패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거대한 문명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웠습니다. 어느 한 가지 원인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죠.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문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단단해 보이던 문명도 결국은 작은 균열들이 모여 거대한 틈이 되고 그 틈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겪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아틀란티스의 신화에서부터 청동기 시대의 혼란, 그리고 마야 문명의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는 문명 붕괴를 두려워하지만 그 파멸의 씨앗을 스스로 뿌려왔다는 냉철한 진실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한 재앙이나 예측 불가능한 운명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욕과 무지,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오만이 빚어낸 선택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문명의 붕괴는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초래한 선택의 결과였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오래된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먼지 쌓인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울처럼 비춰지는 경고등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들의 뼈아픈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문명 붕괴의 그림자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문명의 종말을 두려워하고 상상해왔지만 그 파멸의 씨앗은 외부의 거대한 힘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앙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심어져 왔다는 냉엄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아틀란티스의 신화가 전하는 교훈처럼 완벽에 가까워 보이던 문명도 결국은 인간의 오만과 탐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찬란했던 청동기 시대의 강대국들이 거의 동시에 몰락했던 미스터리 역시 단순히 해양 민족의 침략이나 기후 변화 같은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문명들은 자원 고갈, 내부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엘리트들의 잘못된 판단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들었고 결국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도미노 현상을 겪었던 것입니다. 중남미 밀림 속에서 꽃피웠던 마야 문명의 비극적인 결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경이로운 천문 지식과 건축 기술을 자랑했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국가 간의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을 황폐하게 만드는 무분별한 벌차에, 그리고 장기적인 가뭄이라는 자연의 경고를 외면하며 자멸의 길을 택했죠. 지도층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 다툼과 무의미한 제의에만 몰두했고 결국 문명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버려진 채 밀림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문명의 붕괴는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기후변화, 자원 고갈, 외부의 위협,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부의 분열과 엘리트 계층의 실패라는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유적지에서 먼지 쌓인 기록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미래를 투영해 볼 수 있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문명들이 그랬듯 지금의 우리 인류 역시 기후위기, 한정된 자원의 고갈, 해소되지 않는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국제적인 갈등과 팬데믹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들 앞에서 시험대에 올라서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문명들이 저질렀던 실수, 즉 환경에 대한 오만, 탐욕으로 인한 자원 남용,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했던 이기적인 판단들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아틀란티스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청동기 시대의 찬란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마야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밀림에 잠식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성찰에 잠기게 됩니다. 인류는 문명 붕괴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파멸의 씨앗을 스스로 뿌려왔다는 냉철한 통찰은 우리에게 뼈아픈 경고를 던져주죠. 문명은 외부의 적이나 자연재해만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과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서서히 침식되어 간다는 것을 역사는 끊임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결국 다음 아틀란티스, 다음 마야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구와 환경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서로에게 어떤 마음으로 손을 내밀며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겠죠. 과거의 문명들이 우리에게 남긴 뼈아픈 교훈은 단순히 박물관에 전시될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경고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류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여정은 오늘 우리가 던진 질문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